그러면 뭐 이장으로 예, 뭐 이장도 사실은 사례 위주로 이제 나오죠. 별자리의 창조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부터 해서 예. 그래서 뱅카르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제 질문을 제일 처음에 던지죠. 가장 부유한 기업과 가장 오래된 기업이 막 붙었다.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 이 답이 뭐예요? 부유한 기업. 아니다니까. 이 오답을 얘기해 줘야지 또 시인 하겠죠. 답은 우리가 승리했다니까. 브리테니크가 엄청나게 브리테니크가 이제 출발은 뭐예요? 이게 프랑스 백과전서파, 백과사전파들이 총망라된 지식들, 열거적 능력을 갖고 이 전체를 갖다 이렇게 레벨업 시켜보자. 그러면 사회가 계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그 서칭 방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한 주제가 막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모아보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브리테니크예요. 실제로는 브리테니크를 산 사람이,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아니 그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 그거 가지고 지금 돈을 벌었는데 산 사람이 책은 읽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 저 책장에 꽂히는 거 지금 김두열 교수 뒤에 꽂혀 있는 책들 그 장식용으로 더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는 거의 다 본 겁니다. 85%, 95%가 본 거고. 자, 오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작 전에 예, 말꼬리 안 물기 예, 이거 하셨거든요. 별로 없는데 예, 우리 이런 농담을 검증할 할 길이 시간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믿어야지. 브리테니크가 이제 성공한 게, 우리나라에 성공한 게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디예요? 막장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막장. 태백 광산촌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그 300만 원, 200만 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세일즈 1세대는 전부 브리테니크 영업사원 출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건 구호가 뭐예요? 당신의 자식도 당신같이 탐파게 만들 거냐는 거야. 이 카피가 이 미국의 카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와가지고 CD롬 사업을 하면서 브리테니크한테 노크를 했어요. 노크해가지고 야, 내하고 제휴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브리테니크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딱 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카르타가 이 카드죠. 엔카르타. 카르타 카드라는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얘가 성공하게 됐어요. 성공하게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 뭐가 또 성공했냐니까 위키피디아가 성공했더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차고 얘가 차고 얘가 차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했느냐? 우리가 승리했다. 그 얘가 좀 이렇게 그 단어적인 그런 데 대해서 레토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위키피디아를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보자. 하는 게 대표적인 그 아날로그 피라미드 사고. 그 다음에 성공은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는 별자리 사고를 했는데 이 카르타도 관료주의로 갔다. 근데 위키피디아는 하다가 게이트키퍼로 지가 나서니까 사람들이 금절을 하니까 이건 네 거지 우리 게 아니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지가 포기를 했다는 거야. 포기를 해가지고 열어버렸죠. 열어버리니까 위키피디아가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 된 거야. 그래서 백과사전 업계에서 성공이 보라 별자리 사고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서 크게 카피라이트라고 들어봤죠. 카피라이트에 반대해서 나온 게 카피레프트 운동이 있어요.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리눅스죠. 리눅스는 그 오픈 소스입니다.
소스를 전부 공개를 다 해버려.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소스에 접근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수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버려요. 그걸 이제 오픈 소스고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내가 거기에 힘을 쏟은 전체 커뮤니티가 같이 성장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이게 별자리 사고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백과사전 업체의 케이스를 들면서 이장을 전부 설명하고 있어요. 네. 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게 저희 이 리드 어게인도 별자리 사고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예. 저희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별들이 너무 치열하게 많이 싸워. 그게 문제지 뭐.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뭐, 김영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옛날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갖다가 이 스트로크를 안 때려주면은, 내가 요즘 와서 이제 옛날 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임원 의사결정 과정 8시간을 해달라 해갖고, 책을 갖다 쭉 보면서 내가 뭘 들었느냐니까, 지난번에 우리 리뷰한 거 Think Again을 들었거든요. 근데 훌륭한 생각, 내가 저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나는 저거 근데 누가 이걸 안 두드려 주면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두드려 준 거죠. 해박한 지식을 두드려 주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아니 근데 김두열 교수 발언 잘 들어보면 기승전자량이야. 마지막에 가면 지자랑하는 거야, 지자랑. 내 머리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결론 맺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그거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테니카하고 이 엔카르타는 피라미드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식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거고 위키피디아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혜택 받지 않고 기여해서 만드는 별자리인데 나중에 그 정확도를 검증해 보니까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놀랍게도. 자, 3장 넘어가는 겁니까? 예, 두 가지 사고방식. 예. 3장은 이제 숨겨진 사람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의 구루라 그러면은 피터 드러크를 이야기해요. 저도 뭐 드러크한테 심취돼 가지고 드러크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사람 뭐 후반 저자까지 내가 거의 다 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구루로 삼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면은 메리 파크 폴리시. 처음 여자죠. 예, 처음 듣는 여자입니다. 여자죠. 예, 여잔데 이 사람이 또 비운의 여자야.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 엄청나게 큰 그 파문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자라는 거. 그 옛날에 태어났다는 거. 유리천장을 못 뚫고 올라갔죠. 뭐 유리천장이란 말하기도 전에 뭐 아주 두꺼운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시절. 이 사람은 이제 레드 클리프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 그러거든. 그 레드 클리프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러브 스토리 있죠. 러브 스토리의 여자 주인공이 레드 클리프 출신이고 남자 주인공이 하버드 출신. 바로 붙어 있는. 그 유명한 명대사가 Love is never to say sorry. 예. 그 정확하게는 사랑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 Love is not ever having to say you sorry. 그리고 뭐 Where do I begin? 뭐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죠. 그 유명한 그 레드 클리프 출신입니다. 출신도 아니고 레드 클리프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학생도 아니고 일하면서 이렇게 들어라. 하버드 수업도 듣고 이래라. 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잊혀진 요인이 그 뒤에 나왔던 그 대공황 때. 그러면서 피라미드 사고가 아주 파워풀하게 된 그 시절에. 그러니까 바로 잊혀지죠. 그래가지고 잊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발굴되게 된 거는 드르크 때문에. 드르크가 자기가 여기서 어떤 걸 받았다. 근데 이 여자가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결혼을 안 하고 평생을 이 별자리 사고에 대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거든. 지보다 뭐 20살 많은 교장 선생님하고 평생을 같이 맞다.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뭐 저자가 글을 잘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여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남북 전쟁 이제 11월라고 해요. 그 미국 이제 남북 전쟁 때 그 북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계속 술을 먹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생각도 바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못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부흥회를 갔다 오더만 술을 끊었다는 거야. 거기서 누가 이 사람 술을 끊게 했느냐. 그러니까 같이 고통받는 알코올 중독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술을 끊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단도박,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을 갖다 치료하는 방법은 전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안 그러면 공포요법, 이거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고통받는 사람과 이야기함으로 해서 새로 미래를 창출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죠. 이게 이제 별자리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가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저가 아버지가 교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술이 째렸을 때는 안 했고 제정신일 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술이 취했을 때는 안 했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이 별자리 사고 방식이 매우 파워풀하고 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도 하게 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걸 갖다 계속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루 오브 더 그루 메리 파크 폴리스의 이야기들 사례를 갖고 봐라 이런 성공 사례가 있지 않느냐. 별자리 사고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니네 주변에서 보고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 현실적인 요법이 이런 거다. 두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결국 누가 이 시대의 최대의 구루냐 하고 물었더니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보고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구루가 누구냐? 당신 누구한테 배웠냐? 메리한테 배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을 자기 아버지가 그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같이 하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1단계부터 12단계를 거쳐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이제 완전히 당신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나았다 하는 그 12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자기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 중독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데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남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너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지 않고는 지도 나 혼자 이제 다 됐다. 근데 남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기빙 파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가 그 이야기했던 게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노사 문제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노동운동이 어떻게 돼 있느냐. 노동자와 사용자가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다른 그 논지를 갖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대결이라는 거예요. 대결. 그럼 어떨 때는 노가 이기고 어떨 때는 사가 이기지만은 여기는 희생도 있고 전체 싸움은 작아진다는 거야. 노동 그 스트라이크 기간 동안 생산성 감소됐죠. 그러면서 뭐 손배소 뭐 이런 것들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는 피라미드 사고라는 거예요. 대결은. 그러니까 별자리 사고에 의하면은 노와 사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에서 설명하는 그 메리의 사고는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이죠. 그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빡친 거는 뭐냐니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요? 윈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윈윈도 아니래, 얘가. 윈윈도 아니라는 거야. 윈윈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기고 지고를 전제로 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에 성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 사고의 방식은 우리가 둘 다 승리자가 되자 하고 승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현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때문에 거기 또 리프레인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미래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현재를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그 별자리 사고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가 먼 미래에 뭐 더 많은 과실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를 훨씬 나은 이거 선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거든. 그래서 내가 찾다가 막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참고 막 견뎠죠. 참고 견디니까 나중에 과실을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이 3장에서 이 책이 주제가 나온 거 아닌가. 그 사실은 이제 10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공동 창조는 우리의 일이며 상호 이전은 그 미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의 키워드가 공동 창조라고 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추격자의 위치에서 창조를 해야 될 위치에 왔잖아요. 더 이상 빨리 따라가는 이게 아니라 선두에 서서 이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시점에 있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으로 해야 된다. 예,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아직까지 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혁신, 뭐, 회사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은 이게 이 책에서, 키워드고,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김영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조직 내에서도 피라미드식의 사고방식도 필요하고 별자리 사고방식도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어떤 신사업을, 그러니까, 크리스텐스 교수의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신사업과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조직 간에 서로 싸우죠. 예.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서로. 근데 문제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보면은 싸우고 있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되게 좀 많은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공동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떠한 자세, 관점을 취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3장이 특히 뭐 1장도 뭐 섭리 피라미드의 그러니까 그 1달러 지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알게 줘서 좀 흥미로웠는데 3장은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방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이제 여덟 번째 습관은 저도 여기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8번째 습관도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예, 이런 좋은 책들도 나오고 해서 저는 사실 3장이 제일 알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장에서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하고 협력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중요한데 협력하는 게 독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 그렇죠. 어렵죠. 훨씬 어렵다. 아니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예를 들어서 150kg을 끈다. 그러면 말 2마리한테 300kg을 끌으라 그러면은요 절대로 못 끕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합했을 때는 그 양이 적어져. 그러니까 뭐 각각 150kg 끄는데 둘이 뭐가 하라 그러면 250kg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둘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말은 뭐 그러면 150이면 400kg를 끊는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둘로 쪼갤 수 없는 200kg이나 250kg의 물건을 옮겨야 될 때는 말 2마리 쓰지 않고 한 마리는 절대 못 옮기거든요. 이걸 뭐 쪼개면은 가능하지. 근데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반드시 250kg을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 둘이를 딱 붙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고는 절대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독립보다 협력이 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려면 자기가 독식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얼마냐. 요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팀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네글리전스라 그러거든요. 태만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얘가 끌겠지 이런. 그러니까 뭐 자식이 많은 노부모는 아무도 복양 안 한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룹 네글리전스라 그래요. 집단 태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쿨트루 레빈이 장이론, 필드 티어리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는 게 거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 잘 나오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1장에서 우리가 놓친 개념이 있어요. 놓친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인디펜던트냐, 인터디펜던트냐. 우리가 이제 순열조합 확률 통계를 할 때 이 사안이 인디펜던트 하냐, 인터디펜던트 하냐. 그러면 주머니 안에 구슬을 갖다가 10개를 넣었다 이게. 빨간 구슬 5개, 뭐 파란 구슬 5개. 그래서 첫 번째 구슬을 끄집어냈다 이게. 그러니까 파란 구슬이더라. 다음에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9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넣으면은 뭐예요? 인디펜던트가 되고 뺀 것에서 하면은 인터디펜던트가 돼요. 그래서 확률의 개념에서 이걸 다시 시작하느냐. 응? 그럴 때는 인디펜던트. 그 안에서 연이어 시작하느냐. 그래서 조합이냐 순열이냐가 나오거든요. 수학 개념인데. 근데 이 개념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협상에서 시작해요. 협상에서 렉스 앤 세베니우스가 쓴 이제 협상의 4원칙이 있어요. 협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터디펜던트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사람은 협상이 필요가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협상 안 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회장 협상 안 합니다. 협상을 가장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협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인디펜던트하다. 파워풀한 사람은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협상도 필요 없는 거 없고 전략도 필요 없어. 그렇죠.
가면 되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게 원래, 그리고 협상이라는 게 약자가 강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얼티메이툼이라 그래요. 최후 통첩을 하죠. 얼티메이툼 게임을 하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유, 어려운데요? 예, 그럼 다른 데 알아보시죠. 언제까지?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인디펜던트 하냐, 인터디펜던트 하냐. 그래서 여기에 인디펜던트는 내 자신의 성공. 그래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의 성공은 잘한다는 이야기. 근데 전체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는 거는 더 나은 세상 만들고 그 더 나은 세상 속에 자기가 일원이 되는 것은 인터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퍼스펙티브를, 관점을 뭐로 갖고 가야 되냐니까 인터디펜던트한 관점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하나 내가 이제 빡친 거는, 이 장에서 빡친 거는 뭐냐니까 토마스 킬만의 갈등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나쁜 결과 1번 무기니. 무기는 이제 킬만의 회피하고 똑같거든요. 어보이던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결과 승리. 타협. 이게 경쟁하는 거거든. 이게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나쁜 결과 타협.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통합이란 거야. 이게 훨씬 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니까 미래 성장하고 변화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변화해야 된다. 그때 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혁신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이 나중에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못 바꾸는데 언제 나중에 바꿀 거냐는 거야. 액션 플랜 만들면 그게 바뀌나? 안 바뀐다는 거야. 계획만 세우지. 그건 계획만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릿이 이야기한 게 이제 현실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인풋을 갖고 왜 아웃풋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야. 아웃풋이 달라지려면 인풋이 달라진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똑같이 하고 행동 똑같이 하는데 와이프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래가 달라지려고 하면 지금 바꿔야 된다. 아주 가슴에 울리는 그런 구루의 이야기들 같았어요. 제가 이 만나본 CEO들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야,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오르지? 근데 물어보면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어. 그게 성과가 안 오르지. 그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깨뭉개야 될 시점에서 깨뭉개서 별자리 사고를 하다가 별자리 사고가 파워를 가지고 이 응집력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피라미드적인 그런 대열을 짜야 되고, 예? 적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를 얘기할 때는 별자리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싸우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상황이 바뀌면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 왜 전에하고 하는 얘기가 바뀌었냐. 아니 상황이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는 말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자꾸 전에 한 얘기하고 다른 소리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내로남불하고 이렇게 그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다양성과 민첩성, 애자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일관성도 중요하고 이 피라미드가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별자리는 민첩성, 다양성, 복합성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잘 예술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리더십입니다. 예. 네. 넘어가시죠. 예. 어쨌든 3장, 저희가 3장에서 피터 드러커의 구루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4장이 이제 내려놓기에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특별한 관계?
그다음에 뭐 일상적인 관계, 그다음에 뭐 거래, 뭐 이렇게 특별한 거래, 일상적인 거래, 뭐 이걸 얘기하시고, 볼륨 루프인가요? 예. 146페이지, 7페이지. 이래가지고 일로 가라는 거야. 네. 일상적인 거래에서 특별한 관계로 갚버리는.